12월 5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82, 코스닥은 1.83, 낙폭이 좀 있었죠? 오늘 셀트리온은 보합, 헬스케어는 0.28 강보합, 제약은 0.13 강보합에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해외 증시를 보더라도 아시아 증시가 하락권이었죠? 니케이가 1.37, 상해와 항생은 각각 1.67, 1.91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미국 증시 또한 나스닥, S&P, 다우 하락권에서 마무리했고요. 현재 유럽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네요. 영국은 0.64 하락 중,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 0.28, 0.19 상승 중입니다. 시장 지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지표를 보시면은요, 원달러 환율이 1315원. 정확하게 주식이 하락을 하면 환율이 튀죠. 조금 뜬 거예요. 바닥에서 급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튀다가 다시 내려갈 확률이 무척 높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머니 마켓 펀드. 이게 하루 350조 원인가? 미국 시장 기준으로 해서 이 부동자금이 한 달 기준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부동자금이 위험자산 쪽으로 방향을 틀면 추세에 기름이 부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달러 인덱스는 103.64. 달러 인덱스가 살짝 바닥에서 튀었죠. 달러의 강세, 원화의 약세, 그리고 국제유가의 73.04. 얘는 하락해서 기고 있습니다. 물가가 떨어지게 되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릴 명분이 작아지죠. 여기에 미국 국채금리의 흐름을 한번 볼게요. 미국 국채금리 또한 저는 하락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확인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에 이미 보일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10년물의 흐름을 먼저 볼게요. 3개월의 흐름입니다. 바닥에서 쭉 떨어져서 살짝 튀었죠. 그렇죠? 3개월 흐름인데 고점이 계속 내려가면서 하락 추세가 강세가 보이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꺾인 거예요. 이거를 조금만 더 크게 볼까요? 3개월의 흐름인데 1년치를 보게 되면 급하게 꼭 봉우리가 내려오고 있죠. 3년치를 보게 되면 그 흐름이 아직까지 내려올 폭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5년치를 볼까요? 더 크게 잘 보일 겁니다. 그쵸? 10년치를 보면 고점에서 이제 찔끔 내려왔다. 이 시장 금리가 꺾여서 내려올 때 시장이 랠리를 펼칠 겁니다. 상승장에서 추세가 강화되는 그 시기, 전고점을 돌파하고 갈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실물경제 펀더멘탈이 받쳐주지 않는 상황에서 증시에 대한 반등, 버블이기 때문에 이 버블은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바라보고 있는 시황관이죠. 대한민국 증시 또한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미국 국채 2년물 또한 마찬가지 흐름이고요. 3년의 흐름을 봐도 10년의 흐름을 봐도 정말 고점에서 찔끔 내려왔습니다. 내려갈 폭이 한참만이 남았죠? 이게 3개월로 보게 되면 정말 좀 꺾여서 내려온 것 같지만 10년을 보게 되면 고점권에 있어요. 이 시장 금리가 5.12에 육박했습니다. 미 국채 2년물이. 얘가 꺾여 내려올 때 시장은 달려나간다. 미디어 필터링을 통해서 애널리스트, 이코노미스트, 전문가, 인플루언서 또는 미디어 각종 시스템에서 금리 인하를 기대한다. 금리 인하 0.25% 내린다. 0.5%, 1% 내려서 반등 나오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때는 실물 경제가 박살이 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대대적인 부양책이 나와야 시장은 방향을 틀 수가 있어요. 2008년도 제로금리 때도 마찬가지였죠? 미국발 리만 브러더스 제로금리까지 내렸는데 안 되니까 세 차례 양적 완화 찍으니까 그때부터 돌아 나갔다.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로금리로 안 되니까 무제한 양적 완화 또 했던 거 아닙니까? 이때 연준의 대체 대조표가 9조 달러에 육박했었죠. 그쵸? 그래서 이때 대한민국은 통화 스왑을 하고 나서야 시장이 돌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기준금리 동결 구간이 2024년도 상당 구간 이어질 확률이 높다. 중반부를 넘어서 12월 달이니까 1월, 2월, 3월, 4월 그 랠리가 1년 이상 펼쳐진다면 증시 또한 1년간의 버블이 형성될 거다. 이게 셀트리온의 세 번째 상승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의 공매도 누적된 걸 한번 보고 가시죠. 212만 주 찔끔 줄었어요. 조금 있으면 200만 주 아래로 내려갈 것 같은데요. 셀트리온의 주가가 생각보다 지지부진하죠. 바닥에서 올려오고 나서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쵸? 이 이동평균선 120일 이동평균선과 60일 이동평균선에서 에너지를 눈치를 좀 보고 있죠.
여기서 눈치 보다가 밑에서 이등분수로 따라옵니다. 11선, 21선이 올라오겠죠? 그러면서 에너지는 다시 한번 위로 방향을 틀 겁니다. 이유는 국내 증시의 자금줄이 갈 때가 그다지 많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은 4.49 또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볼게요. 그쵸? 요 흐름이에요. 얘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요렇게 해서 에너지를 기간 조정을 거쳐 나가고 다시 한번 얘도 방향을 틀겠죠. 시차를 두고 그 다음번 넥스트에서 이미 거대하게 한번 빨아먹었습니다. 엄청난 랠리를 빨아먹었죠. 이거를 저 크게 볼게요. 일봉으로 보면 안 보이니까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볼까요? 주봉으로. 자, 보이시죠? 한눈에 보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엄청난 랠리의 자금들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기간 조정을 거쳐서 가리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봉으로도 한번 확대해 볼까요? 확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잘 보이게. 그쵸? 똑같네요. 확대한 거랑 월봉. 이 엄청난 랠리가 에너지 기간을 거치고 한 타임 쉬는 동안에 제약바이오,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섹터로 올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 또한 실적이 돌아나갈 수 있는 기준점에 와 있죠. 국내 증시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D램 가격, 반도체 가격에 대한 그 부분이 좀 있어요. 공급 축소로 인해서 실적이 돌아나갑니다. 이와 맞물리는 기준금리 동결 구간, 위험시장의 신호,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합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미중 정상회담과 함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죠. 자, 오늘은 매크로적인 부분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이미 셀트리온은 저는 상승으로 꺾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워낙에 학습 효과를 위해서 2년이 가까운 기간 동안 상승하고 밀리고 상승하고 밀리고 상승하고 밀려서 또 밀리는 거 아니야? 지쳐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밀리지 않는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 또한 동일하지 않을까요? 대차 잔고가 폭발적으로 줄어들었고 공매도 누적 잔고도 폭발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얘 물량 소화하고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 기간이 다가오고 있다. 흔들리지 마시고요. 자, 월봉을 한번 봐볼게요. 월봉으로 봐도 마찬가지죠. 이 바닥권에서 이제 찔끔 올라왔습니다. 이때 바닥권이랑 똑같아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역사상 최저 수준의 기업 가치 수준입니다. 얘가 꺾여 돌아가는 시기는 이미 시작했다고 보고 있고요. 대차 잔고를 어제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셀트리온 704만 주, 헬스케어를 보게 되면 548만 주입니다. 3분의 1 토막 나 있고요. 살짝 늘어나 있지만 셀트리온도 살짝 늘어나 있지만 얘네가 떠나가는 추세에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단 1도 없다. 자, 그래서 오늘 셀트리온의 호가 창과 수급을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하셨을 때 어떠세요? 공매도 누적 잔고가 급감하고 있잖아요. 대차 잔고도 실적도 찍혔습니다. 합병도 성공했고 신약도 승인받았고 매크로 환경에 대해서 오늘 정말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에 차세대 바이오 시밀러와 함께 국내 증시의 수급이 갈 때가 그다지 많지 않다는 거 이미 방향을 틀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골드만사스와 JP 신한 통해서 수급이 오늘 좀 들어왔고요. 신한은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UBS를 통해서 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공매도 매매 비중을 살펴보겠습니다. 거의 없겠죠. 최근 들어서 셀트리온 0%대 한 달 동안 거의 0이에요. 거래량은 25만 1000주 오늘 보합권. 헬스케어는 공매도 매매 비중 1.62 거래량은 31만 주 0.28 강보합. 제약을 보겠습니다. 공매도 매매 비중 1.07 거래량은 8만 2000주 오늘 0.13 강보합.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느 한순간에 수급이 터질 수가 있어요. 언제나 그랬듯이 이렇게 가다가 한 방에 추세가 전환될 수가 있다. 잠깐 소강 상태죠. 어쨌든 중요한 건 어느 한순간에 수급이 들어올 거고 그 시기는 그들이 정할 겁니다. 이미 오랜 시간을 기다려 오셨던 분들이시죠. 지칠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없다. 다 와놓고 지치면 안 되겠죠. 외국계 창고를 통해서 8만 6천 주 순매수 100만 주 들어왔고요. 개인 창고를 통해서 4만 4천 주. 왜 차명을 통해서 계속해서 매도가 나올까요? 얘네가 한 달이 넘었으면 조금 있으면 2달 다 될 것 같아요. 10월 24일이니까 12월 24일이면 2달 동안 연속 매도가 되는 거겠죠.
한 달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개인 창고를 통해서 190만 주 매도가 나왔다. 일괄되게. 자, 그죠? 연기금은 오늘 5,200주 순매도했습니다. 얘네는 약발이 끝났어요. 밀 수 있는 주체도 없다. 얘네가 힘이 빠져보았다. 마지막 차명을 통해서 발악을 하고 있다. 외국계 창고를 통해서는 100만 주. 쇼커버가 들어오고 있죠? 기간 창고를 통해서는 73만 주. 매도 폭이 현저히 약해지고 있다. 기간 쪽에서도 방향을 보일 겁니다. 오늘 방향을 통해서 흐름이 좀 잡히실 거라 생각을 해요. 전혀 흔들릴 이유가 없다. 헬스케어는 외국계 창고를 통해서 17만 주, 무려 260만 주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은 230만 주, 240만 주 가까이 매도가 나오고 있죠. 이거를 빼놓고 온통 순매도이다. 기간이 10만 주 매도하면서 200만 주 순매도이나 얘가 매도폭이 줄어들면서 플러스로 전환되는 시기가 반드시 올 겁니다. 제야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600주, 1900주 순매수, 개인은 3500주 순매도했습니다. 전반적인 모든 상황이 셀트리온 쪽으로 긍정적인 흐름으로 저는 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2차 전지 한 타임 쉬고 그리고 숫자를 찍어대든 헬스케어 기준 3조 5천억이 중요한 거죠. 4분기 실적 좋고 내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25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좋아진다. 그렇다고 한다면 수급은 이전에 움직일 겁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